똑같은 자연녹지 지역인데 건폐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연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 투자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뭐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건폐율입니다. 건폐율은 건축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1층 면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내가 땅이 100평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의 면적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. 만약에 건폐율이 20%다 그러면 그 건축이 그 땅 100평짜리 땅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건축의 면적이 20평이라고 보시면 돼요. 땅이 200평이고 만약에 건폐율이 50%다 그러면은 그 땅 200평에다가 약 100평 정도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건폐율은 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그 1층에 건물을 딱 올리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. 마당에 해놓는 발코니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는 이제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고 정확히 그 건축물 기둥하고 그 건축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, 그 부분만 이제 건폐율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. 당연히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좀 크게 넓게 지을 수 있으니까 좀 이득이겠죠. 용적률은 건축물 지상 바닥 면적의 모든 합계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걸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. 만약에 100평짜리 땅에 이제 한 층에 20평짜리를 3개 층을 올렸다. 그럼 총 60평 아닙니까? 그럼 100평 기준으로 60평이니까 용적률은 60%. 그리고 만약에 200평짜리 땅에 용적률이 100%다 그러면 2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. 이런 경우 이제 건폐율이 50%라고 했을 때는 한 층에 100평씩 2개 층을 짓던지, 혹은 건폐율이 50%고 용적률이 100%일 때 꼭 1층 면적을 100평으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. 만약에 50평짜리로 해서 4개 층까지 올려도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각 층이 50평씩 총 200평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용적률 100%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용도 지역을 얘기할 때 하는 건 아니고 건축을 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. 똑같이 100평짜리 땅에 건폐율 20%, 용적률 60%다 이러면 20평짜리 건물을 3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연면적은 지하 면적까지 합친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하를 2층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각 1층당 20평씩 해서 했다 그러면 총 100평이 되지 않습니까? 이럴 경우에 이제 연면적이 100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재밌는 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전체 토지가 100평일 때 몇 퍼센트, 뭐 200평일 때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지만, 연면적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제곱미터, 여기선 제가 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율이 아닌 절대 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건축할 때도 뭐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뭐 도로 진입폭이 6m가 돼야 된다던가 이런 이제 사용 규정들이 있거든요.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용적률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다. 대신 연면적은 지하층까지,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그 땅 바닥 면적의 합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땅이 200평일 때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연면적이 300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런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라에서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. 흔히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얼마 그리고 용적률이 얼마다라고 정해놨는데요. 당연히 똑같은 땅에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큰 건물, 높은 건물,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높은 그런 용도 지역이 땅이 비쌉니다. 일반적으로 상업지역, 공업지역, 주거지역, 관리지역, 녹지지역, 농림지역 이런 순서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고요. 상업지역 같은 경우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큰 거는 막 80%까지, 그리고 뭐 그 상업지 중에서도 뭐 중심 상업지나 이런 데는 용적률이 1500%까지 나옵니다. 그러면 뭐 건물을 막 30층, 50층 이렇게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. 용적률이 그 정도 나오니까. 그래서 상업지가 비싼 거고, 반대로 가장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작은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한 겁니다. 당연히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다 정해놨는데,
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정해놨지만 그 비중 안에서 그 각 지자체가 다시 또 정해놨습니다. 그래서 밑에 있는 표는 이제 국토부 기준이고요. 각 지자체 뭐 용인시, 뭐 포천시, 뭐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각 시나 뭐 구마다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은 별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지만 똑같이 자연녹지 지역 100평이 있고 계획관리 지역 100평이 있다고 했을 때 자연녹지 지역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20%에 용적률이 100%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100평짜리 땅이라도 이 용적률 100%를 다 써먹으려면 5층까지 이렇게 지어야 돼요, 건물을. 왜냐면은 건폐율이 20%이기 때문에 1층에 20평밖에 못 짓거든요. 그 위로 이제 다 5층까지 지어서 용적률 100%를 다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건데, 이제 반대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%고 용적률이 100%입니다. 똑같이 용적률은 100%지만 건폐율이 40%이기 때문에 1층에 건물 면적을 4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2층까지만 짓고 3층은 약 20평만 이렇게 해도 3층까지만 혹은 2층 반까지만 지어도 용적률을 100% 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. 이 두 개 건물의 건축 전체 면적은 똑같지만 건폐율이 틀리기 때문에 건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마찬가지로 계획관리 지역에 그냥 나는 그 자연녹지처럼 20평짜리 5층으로 짓겠다 하시면 그래도 됩니다. 이 이내로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녹지 지역보다 계획관리 지역이 건폐율이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. 1층에 창고나 이런 거는 높이 짓는 것보다 넓게 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창고 같은 거나 뭐 이런 공장 같은 걸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계획관리 지역이 더 유리하죠. 하지만 이제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가 도시 지역에 편입돼 있고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땅값이 조금 더 비싼 거고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자연녹지 지역인데 건폐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뒤에 자연 취락지구라는 옵션이 붙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보면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만 나오는 데가 있고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써있고 뒤에 컴마 찍고 자연 취락지구라고 써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. 이 자연 취락지구라는 게 붙게 되면은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건폐율이 60%로 상향됩니다. 그러다 보면 똑같은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1층에 이렇게 60평을 짓고 나머지 40평을 2층에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건축비도 좀 적게 들고 아니면 좀 넓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. 뭐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. 이 자연 취락지구라는 거는 자연 녹지에만 붙는 거는 아니고요. 이제 뭐 관리 지역이나 하다못해 이제 그 뭐 농림 지역 이런 데도 자연 취락지구가 붙게 됩니다. 이 자연 취락지구가 붙어 있는 땅들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용도 지역일 때 같은 용도 지역보다 적게는 1.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까지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제 그 녹지 지역이다, 자연 녹지 지역이다, 계획관리 지역이다 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거기다가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근생이라 그러죠.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점, 마트, 뭐 학교, 뭐 애견샵, 미용실, 뭐 이런 뭐 주택도 있고요.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을 내 땅이라고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허가가 나는, 그게 되는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.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면은 부동산공화국 홈페이지 가시면 거기 자료실에 건축 제한 조건표라고 제가 따로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드는 표가 있거든요. 이쪽을 가시면 각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다 어떤 용도 지역에서 어떤 그 업종이 건축이 가능하고 허가가 나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연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상 하나 만들 때 그 자료를 최대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자료 제작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거의 하루가 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좀 짧은 영상이어도 만드는데 보통 제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한 2-3시간 정도 걸려요. 저도 영상을 좀 되게 자주 올리고 싶은데
좀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별로 도움되지 않는 얘기가 있을까 봐 많이 고민을 하고 올리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